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요. 삼국이 통일을 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 텐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하는 이 과정이 좀 복잡하죠. 고구려가 망하고 백제가 망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단계들이 있어서 보통은 이걸 시대 순서대로 배열할 줄 안다는 걸 가정으로 앞에 시기, 뒤에 시기 혹은 어떠한 사건의 사이에 있는 일을 많이 물어봅니다. 보통 이런 문제들이 3점짜리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이거를 연도를 외우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건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 사건의 어떤 전후 관계를 파악을 하시면 연도를 외우는 것보단 그게 훨씬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네, 1번 먼저 보겠습니다. 1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시를 보내 이르기를 심묘한 계책은 천문을 다 헤아렸고 기묘한 계획은 지리를 모두 통달했도다 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국어 시간에 추야우중이라고 하는 어떤 문학 작품으로도 봤던 건데요. 을지문덕 장군이 이 고구려 을지문덕이 수나라를 이제 격파를 하면서 했었던 지었던 시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가 시기는 고구려하고 수나라하고 전투를 했었던 시점이에요. 우리가 고구려를 민족의 방파제라고 하는 이유가 고구려를 이 중국의 통일 왕조가 뚫고 들어오지를 못했기 때문인데, 그게 맨 처음에 수나라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예요. 일단 이것까지만 기억해 주시고 가는 지금 수나라하고 전투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수나라를 물리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대규모 어떤 전쟁에 대비를 하면서 이 중국에서 혹은 북쪽에 있는 유목민족들이 못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천리장성이라는 걸 또 쌓게 되고요. 그 천리장성을 총 쌓는 거를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 대단한 권력을 또 갖게 되는데, 그 사람도 이제 이름이 네 글자죠. 연개소문이 그 천리장성을 쌓는 일을 진두지휘하면서 권력의 중심에 좀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을지문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개소문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나를 보겠습니다. 안시성 사람들은 황제의 깃발과 일산을 멀리서 바라보고 곧장 성에 올라가 북을 치고 소리를 질렀다. 안시성 전투입니다. 황제가 화를 내자 이세적은 성을 함락하는 날에 남자를 모두 구덩이에 묻어 죽이자고 청하였다. 안시성 사람들이 이를 듣고 더욱 굳게 지키니 오래도록 성을 공격을 해도 함락이 되지 않았다. 그 유명한 안시성 전투인데, 처음에 승승장구했었던 당나라가 안시성에서 막힙니다. 결국에는 안시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당태종이 부상을 입고 돌아가게 되죠. 당태종이네요. 그렇다면 이거는 당나라랑 전투를 하는 시점입니다. 자,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로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관구검이 환도성을 공격해서 함락을 시켰다. 이 관구검이 언급되는 시점은 가의 이전입니다. 한참 앞선 시기예요. 개백이 이끄는 군대가 황산벌에서 항전을 했다. 이거 완전 백제가 망할 때 즈음의 일이잖아요. 이거는 또 나의 뒤시기의 일이고요.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다. 이게 요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수나라를 무찌르고 나서 천리장성을 쌓으면서 천리장성 쌓는 일을 책임자로 있으면서 연개소문이 정권을 잡게 됐고, 나중에 정변을 일으켜서 완전 권력을 장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당나라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3번이 여기 사이에 낄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거나 미촌왕이 낙랑군을 축출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은 둘 다 가의 이전 시기에 한참 앞선 시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자, 2번.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계속 사이 시기 나오죠. 여기를 고르라는 건데, 겨울에 왕이 장차 백제를 쳐서 대야성에서의 싸움을 되갚으려고 이찬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서 군사를 청하였다. 대야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 도독인 품석의 아내도 죽었는데 바로 춘추의 딸이었다. 김춘추가 딸이 지금 죽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백제 의자왕이 대야성을 쳤을 때 그때 김춘추의 딸도 같이 죽은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백제 의자왕이 있었던 그 시점이네요. 가는 나를 볼게요. 춘추가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만약에 폐하께서 천조의 군사를 빌려주시어 흉악한 무리를 없애주지 않으신다면 저희 백성은 모두 포로가 될 것이니, 그렇다면 산 넘고 바다
건너 행하는 술식도 다시는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당태종이 매우 옳다고 여겨서 군사의 출정을 허락하였다. 지금 고구려에다 군사청하려고 김춘추를 보낸다라고 가가 나와 있는데 나를 보니까 고구려가 아니라 고구려 건너뛰고 지금 당나라 가서 군대를 빌리는 장면이에요. 이게 성사되기까지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요거를 지금 고르는 건데 골라보겠습니다.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봉하였다.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봉하면서 이제 신라의 잔존 세력을 다 흡수를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당나라 군대랑 싸우는 거라서 나의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요거는 안시성의 군사와 백성들이 당군을 물리쳤다. 요게 요 사이에 들어올 수가 있는 일인데 안시성, 당나라가 함락하지 못했었던 고구려의 성, 여기에서 당태종이 부상을 입고 철수를 하거든요. 김춘추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의 군대를 빌려오려고 했는데 영계서문이 조롱만 하고 자기를 감옥에 가둘 뿐 군대를 빌려줄 생각이 없죠. 서로가 원했던 바가 지금 어그러진 상황에서 손을 잡게 된 거예요. 당태종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는 안시성을 부술 수가 없으니 내부에서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요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태종은 안시성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깥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때마침 김춘추가 와서 군대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방식을 바꿔보는 거 괜찮겠구나 하고 이 둘의 이 동맹이 성사가 되는 나당 동맹이 형성이 되는 서로의 니즈가 맞아 떨어지는 사건들이 이미 벌어진 거죠. 그래서 2번이 있어야지만 나당 연합군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2번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 이거 완전히 백제 망하고 나서 부흥운동하는 시점이니까 나의 뒤에 나와야 되고요. 계백이 이끄는 군대가 황산벌에서 항전하는 것도 이제 망하는 장면의 얘기니까 나의 뒤의 일이에요. 진흥왕이 대가야를 정복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건 가의 이전 시기의 일이고요. 그래서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다음 가상 뉴스의 보도 내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당에 파견되었던 이찬 김춘추가 오늘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큰 환대를 받았고 태종의 군사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성과가 있었다. 나당 연합군이 지금 형성이 된 거죠. 이게 어떤 시기에 벌어지는 일이냐? 요거를 보시면 되겠네요. 안시성 전투에서 패했기 때문에 당태종에게도 새로운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생겼고 마침 그때 신라가 손을 뻗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당 연합군이 형성이 되게 된 거고요. 나당 연합군이 힘을 합쳐가지고 백제 멸망,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을 시키게 되죠. 그렇다면 안시성 전투 뒤의 시기겠고요. 황산벌 전투 이전이겠네요. 이거는 나당 연합군이 같이 한 거니까. 그러니까 나 시기로 골라줄 수가 있겠죠. 2번으로 찾으면 됩니다. 자, 4번.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며칠 전 우리 고구려군이 안시성 전투에서 당군을 격퇴했다는 소식을 들었는가? 당군을 격퇴했다. 당군이 지금 패배하고 간 거죠. 안시성 전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가 시기. 고구려 집거층 내부에 분열이 생겨서 연남건이 자신의 형 연남생을 몰아냈다고 하네. 결국에는 고구려가 성을 바치면서 당나라에 투항했다더군. 당나라 망하는 장면이 지금 여기에 나오네요. 그러면 당나라래. 고구려가 망하는 장면인데 고구려가 망하고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 시점과 고구려가 망하는 요 사건 사이에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소수림왕이 율령을 반포하는 것, 진흥왕이 대가야를 병합하는 것,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는 것 전부 다 앞선 시기의 일이죠. 아님입니다.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켰다. 지금 계속 같은 패턴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만큼 헷갈리고 중요한 포인트로 자주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김춘추도 고구려와의 일이 어긋났기 때문이고 당나라도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가 성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4번이 답이겠고요.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 원앙을 전사시키는 것도 4세기 때 일이니까 한참 앞선 일이네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답 4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5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대야성에서 패했을 때 도독인 품속의 아내도 죽었는데 바로 김춘추의 딸이었다. 김춘추가 말하기를 신이 고구려의 사신으로 가서 군사를 청해서 백제의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하니까 왕이 허락을 했더라. 지금 이제 자기 딸이 죽은 상황이고, 자, 고구려의 군대를 빌리러 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가는 그런 상황이고, 나를 보겠습니다. 복신은 일찍이 군사를 거느렸는데 이때 승려 조침과 함께 주류성의 근거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외국에 있었던 왕자 부여풍을 맞이해서 왕으로 세웠다. 이건 백제가 망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백제 부흥운동이네요. 백제가 망하고 부흥운동을 하는 시점과 지금 여기 김춘추가 이제 고구려의 군사를 빌리러 가려고 하는 시점. 자, 의자왕이 등극하고 나서 신라를 괴롭히는 시점이고 지금 여기는 백제가 멸망한 시점입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골라보겠습니다. 당이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였다. 당나라가 안동도호부를 설치하는 거는 이거보다도 한참 뒤에, 나의 뒤시기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고구려 땅에다가 설치하는 게 안동도호부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아니라 뒤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고요. 나당 연합군이 사비성을 함락하였다. 그쵸? 사비성을 함락을 했기 때문에 그 백제가 망한 거고, 그러니까 부흥운동을 하는 거겠죠. 시기적으로는 2번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고요. 신라가 매소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 고구려 망하고 부흥운동 실패, 백제 망하고 백제 부흥운동 실패, 그리고 고구려 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 실패, 이 모든 게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서로 같은 편이었던 신라와 당나라가 마지막으로 전투를 하게 돼요. 그게 기벌포하고 매소성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뒷시기에 나와야 되는 일이에요.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다. 이건 또 강개토 대왕 때 일이니까 가의 이전 시기 일이고요. 백제와 왜의 연합군이 백강전투에서 패배하였다. 이거는 부여풍을 맞이해서 왕으로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부흥운동을 하고 난 뒤의 일입니다. 백강전투가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실패하게 되면서 부흥운동도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이가 아니라 뒷시기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2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6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백제에 남은 적군이 사비성으로 진입해서 항복해 살아남은 사람들을 붙잡아 가려고 하였으므로 유수 유인원이 당과 신라 사람들을 보내서 일을 쳐서 쫓아냈다. 지금 보니까 사비성으로 진입해서 백제가 남은 적군이 사비성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백제가 망하는 장면이네요. 백제가 망하는 장면이 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나를 보겠습니다. 손인사, 유인원과 신라왕 김범민은 육군을 거느려 나아가고 유인계와 별수 두산과 부여 융은 수군과 군량을 실은 배를 거느리고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합세해서 주류성으로 갔다. 백강 어귀에서 외국 군사를 만나서 400척을 불살랐다. 백강 전투입니다. 백제 부흥운동인데, 자, 백제가 망하는 장면과 백제 부흥운동이 마지막 부흥운동이 실패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요거를 찾는 문제인데요. 사찬 시드기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한다. 기벌포, 매소성 이런 거 나오면 지금 백제가 망하고 부흥운동 실패하고 고구려 망하고 부흥운동 실패하고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이가 아니라 이거 나의 뒷시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1번은.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서 대야성을 함락시키는 거는 가의 이전입니다. 등극하고 나서 승승장구할 때 얘기죠.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를 해야 백강전투가 있죠. 마지막으로 벌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3번이 사이에 낄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계백이 이끄는 군대가 황산벌에서 항전을 하는 건 이거 직전입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 뒤에 계백의 결사대가 다 전멸하고 난 다음에 사비성으로 다 진입을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안승이 신라에 의해서 보덕국왕으로 책봉되는 거, 이 사람은 고구려 부흥운동에 포함됐었던 사람이니까 백제 망하고 나서 한참 뒷시기의 일이네요. 사이가 아니라 이거 뒷시기에 나오는 얘기고 요거는 앞시기고요. 그래서 사이에 낄 수 있는 거는 3번밖에 없습니다. 6번에 3번으로 풀어주시고 7번 빈출 노란색 마크 들어가 있네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흑치상지가 좌우에 10여 명과 함께 적을 피해 본부로 돌아가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임존산을 지켰다. 목책을 쌓고 굳게 지키니 열흘 만에 귀부한 자가 3만이었고 소정방이 병사를 보내 공격했는데 흑치상지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아 싸우니 군대가 패했다. 흑치상지가 본국의 200여 성을 수복하니
소정방이 토벌할 수 없어서 돌아갔다. 이 소정방은 당나라 장수잖아요. 나당연합군에서 맨 처음에 백제 멸망시키려고 넘어왔었던 당나라 군대인데 흑치상지가 이제 부흥운동을 이끌면서 소정방을 물리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황산벌 전투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황산벌 전투 이후에 백제가 지금 망했는데 흑치상지라는 사람이 잔존 세력을 이끌고 부흥운동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렇다면 황산벌 전투가 일어나기 전 시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요 시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요거 뒤에 기벌포 나오고 하는 거는 이것들이 모두 끝난 다음에 신라와 당나라의 전투니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고른다면 요것밖에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연도로 외우려고 하시면 굉장히 골치가 아픈 것이 660년에 황산벌 전투 끝나고 나서 백제가 망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백강전투가 있었던 게 66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밖에 시간이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이걸 연도별로 외우려고 하면은 머리가 굉장히 아플 거고 다 완전 암기할 수 있으면 간단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백제하고 고구려 중에서 누가 먼저 망했고 어떤 순서로 부흥운동이 있었고 마지막 전투가 뭐였는지 이걸 기억하시는 게 연도를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후 관계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넘어가겠습니다. 8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네요. 왕은 당과 신라 군사들이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계백을 시켜서 5,000명을 거느리고 황산에 가서 싸우게 했다. 계백에 5,000 결사대인데 계백 사망했다. 5,000 결사대가 전멸하는 장면이죠. 백제 멸망입니다. 백제 멸망이고요. 가는 건모잠이 국가를 부흥하려고 해서 당을 배반하고 왕의 외손 안승을 세워서 왕으로 삼았다. 당고종은 이거 나오는데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 부흥운동 실패하는 장면인데요. 이거는 고구려 부흥운동이기 때문에 상당한 지금 시차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백제가 멸망하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부흥운동을 하는 장면인데 실패하는 걸로 끝나고 있는 것까지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찾아볼게요. 당나라가 안동 도호부를 요동으로 옮겼다. 요동으로 옮겼다는 건 고구려 멸망시키고 나서 고구려 땅을 통치하려고 요걸 설치했는데 뭐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중국 땅 안쪽으로 옮겼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 나의 뒷시기 일이 조금 되겠죠. 신라하고 전투하면서 이 당나라가 군대를 철수시키게 되니까 나당 전투에서 패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이에 요거는 못 들어가겠네요.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성왕은 진흥왕의 배신으로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는 사람이라서 가의 이전입니다. 시기가 한참 앞서 있어요. 신라군이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하였다. 신라가 기벌포에서 당군 격파하는 거는 나의 뒷시기의 일이에요. 지금 백제하고 고구려 멸망하고 부흥운동 전부 끝나고 나서 그 뒤에 기벌포하고 매소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사이에 낄 수는 없어요. 김춘추가 당나라와의 군사동맹을 성사시켰으니까 이 사건이 나온 거겠죠. 가의 이전이네요.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했다.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 부여풍 추대, 백강 전투, 그러나 실패, 그리고 고구려 멸망 이 순서로 나오기 때문에 사이에 낄 수 있는 거 5번이네요.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연도는 거의 얘기하고 있지 않죠? 순서를 봐주세요.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12월에 황제가 함원전에서 포로를 받아들였다. 황제가 왕은 정사를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였기에 용서하여 사평 태상백 원회동정으로 삼았다. 천남사는 사제 소경으로, 승려신성은 은천 광록대부로, 천남생은 우위 대장국으로 삼았고 천남건은 검주로 유배를 보냈다. 지금 천남생, 천남산 이런 거 나오는데 요거 전부 다 연개소문에 아들들, 가족들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중국의 황제로부터 당나라로부터 벼슬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는 건 고구려가 지금 망했다는 얘기겠죠. 그 장면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평양의 안동도호부를 두고 당나라가 옛날 고구려 땅을 지금 통치하려고 하는 중이네요. 자, 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안승이 보덕국왕으로 임명되었다. 안승이 보덕국왕으로 임명되었다라는 게 뭐냐면
고구려 부흥운동 했었던 보장왕 마지막 서자거든요. 근데 이 운동이 결국 실패를 해요. 그래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 신라가 이 마지막 세력을 흡수해서 보덕국 왕이라고 임명을 해주고 통합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이러면서 부흥운동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게 되고 나중에 신라하고 당군이 투닥투닥 하면서 영토에서 몰아내게 되는 거죠. 요거 뒤에 나올 수 있는 거는 1번이네요. 1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숭을 거두는 거 이거 수나라하고 전투한 거잖아요. 이거 이전이에요.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키는 거 이전입니다. 고구려 망하기 전.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 대야성 함락시키는 거 훨씬 더 앞선 시기에 있죠. 아직 백제가 망하기 전이니까.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영유왕을 시행하는 것도 한참 앞선 시기의 일이죠. 그래서 뒤시기에 올 수 있는 거 1번밖에 없습니다. 9번에 1번. 자, 10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당나라의 손인사 유인원과 신라왕 김범민은 육군을 거느려 나아가고 유인계 등은 수군과 군량을 실은 배를 거느리고 백강으로 나아가서 주류성으로 가서 백강 어귀에서 외계 군사를 만나서 지금 이거 백강전투입니다. 백제가 마지막으로 발버둥 치면서 부흥운동 하려고 했었던 백강전투인데 실패했죠. 이게 실패하면서 백제 부흥운동도 사그라들게 돼요. 자, 백제 부흥운동 마지막 버전의 백강전투 날을 보겠습니다. 이근행이 군사 20만을 이끌고 매소성에서 머물렀다. 자, 매소성 전투가 나오네요. 매소성 기벌포는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관계없죠. 이거는 신라와 당나라의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그들끼리 싸운 삼국 통일의 마지막 버전의 전투입니다. 매소성 전투가 있네요. 자, 그럼 이 사이에 무슨 사건이 들어올 수 있는가? 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문휴가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이거는 통일신라가 생기고 나서 나중에 위에 발해가 생겼을 시점의 얘기죠. 이건 나의 뒤시기로 넘어가야 돼요. 원광이 왕명으로 걸사표를 작성한다. 이 원광법사가 걸사표 작성하는 거는 한참 이전 시기의 일입니다. 사이에 끼는 게 아니라 가에 이전이 되겠죠.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숭을 거두었다. 살수대첩이 나오는 거는 당나라 왕조 이전의 수나라니까 이것도 이전이겠죠.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키는 것도 가의 이전이죠. 그러니까 백제를 멸망시켰으니까 나당연합군이 아니고 건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세워서 부흥운동을 벌였다. 요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백강전투 실패하고 고구려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하고 그거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나당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고구려의 멸망이나 부흥운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5번만 사이에 들어올 수 있겠네요. 10번에 5번으로 찾아주시고요. 자, 1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삼국이 하나가 되다. 삼국 통일의 과정을 발생 순서대로 구성을 하려고 한다.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키고 백제의 개백의 5천 결사대가 패배해서 망하죠. 이거 백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개소문이 죽고 고구려의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에 해당되는 게 뭐냐? 마지막으로 신라가 기벌포에서 당나라하고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삼국 통일을 완주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걸로 제일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연개소문이 죽고 내분이 일어났다면 고구려가 망하고 부흥운동하고 그거 실패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야겠죠? 아, 흑지상지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백제 부흥운동이네요. 고구려가 아니라 백제 부흥운동이니까 여기가 아니고 백제 결사대 사이에 나오는 여기 사이에 언급이 돼야 되는 거라서 가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고 문무왕, 신라의 문무대왕이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책봉을 하면서 고구려의 마지막 부흥운동은 끝나고 그 세력도 흡수하게 됩니다. 순서상으로는 요 2번이 가에 들어가기에 딱 적절한 내용이 되겠네요. 나머지 오답 처리할게요.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나라 군대를 물리쳤다. 이 장면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이거보다 이전이고요. 부여풍이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우다.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우는 거는 요거 자체는 이제 부여풍이 백제 부흥운동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 사이쯤에 들어갈 수 있는 얘기겠네요. 아니고 계로왕이 부기에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 공격을 요청하다. 이거는 한성 빼앗기기 직전이니까 이 장면보다 훨씬 앞서 있는 장면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고구려의 멸망 또는 고구려의 부흥운동 실패 이 장면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언급된 2번으로 골라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2번 볼게요.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을 한 것은 사찬 시드기 수군을 거느리고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서린기에 싸웠으나 패배하였다. 블라블라블라. 기벌포 전투입니다. 삼국 통일 전투의 순서에서 매소성 기벌포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거 한번 보고서 자, 흑지상지가 도망하여 흩어진 무리들을 모아서 삼만을 이끌었다. 복신과 호응하였다. 흑지상지하고 복신은 백제 멸망 후에 부흥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가가 나보다 먼저 오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지워버릴게요. 자, 달을 보겠습니다. 건모잠이 국가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당을 배반하고 보장왕의 외손 안승을 세워서 임금으로 삼았는데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나면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실패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순서상으로 보면 백제가 망하고 백제의 부흥운동이 먼저 오고 고구려 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신라하고 당나라 싸우는 거니까 나, 다, 가가 나와야 되겠네요. 나다가. 그렇다면 그걸로 되어 있는 4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주로 이 삼국통일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순서에 해당하는 문제만 모아 놓은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연달아서 시대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도보다는 이게 거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먼저 망하고 부흥운동하고 삼국통일 완주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나당연합군이 형성이 되는 그 앞전 시기까지 해가지고 시대의 순서대로 사건의 전후관계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의 전후관계를 큼직한 사건을 여러분들이 연도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빈 종이에 삼국이 통일되는 그 과정, 한 의자왕 때쯤에 등극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나열해서 적을 수 있으면 완벽하게 순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그 삼국 통일의 큰 흐름의 과정을 전후관계를 통해서 넣어주시면 이 문제가 아무리 섞여서 나와도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 써가면서 시대순으로 전후관계를 파악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2번 문제까지 지금 풀어봤고요. 여기서 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